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도심철도 배선부지가 푸른길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930년 12월에 강주 여수간 수송수단이 있었는데 이거를 잦은 열차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고 그래서 주민생활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을 저해했기 때문에 2000년 8월 10일 강주시는 강주역에서 효천역까지 10.8km를 그 철도를 도심철도를 외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선 철도부지 활용 방안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거 33,000평을 그러니까 7.9km 구간을 그 2002년 5월 7일날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10.8km 그러니까 20리 반 정도 되겠죠? 푸른길 공원을 조성을 해서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또 생활속 쉼터와 건강증진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배선부지 푸른길 공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푸른길을 조성한 이제 철도 부지 폐선을 이렇게 이제 공원화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푸른길을 노래함 해가지고 김준태 시인이 그렇게 시를 지어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푸른길을 노래함 김준태 시인. 참말로 좋네. 강주에는 푸른 길이 있어서 좋네. 나무들이 서로 모여 살고 새들이 그 나무들 속에 집을 짓고 아이들이 나비처럼 내려앉은 옛 기찻길. 광주에는 푸른 길 푸른 마을 출렁출렁 좋네. 할머니가 아장아장 손자 녀석 등에 업은 길. 지오미와 지아비가 늙을 줄 모르고 걷는 길. 젊은 애들이 휘파람 불며 자전거를 달리는 길. 김준태 씨는 1948년 해남 출신입니다. 조선대 동문과 졸업을 하고 전남대 도고 교사를 했죠. 1969년 전남매일 신춘문예에 참깨를 털면서로 등단을 해서 수많은 시와 소피를 창작을 하였습니다. 제10대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광주 민주화운동 참상을 소개한 강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주의 무등산이요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하고 긴 장시를 쓴 시인입니다. 이 시는 30편 정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푸른 길을 그 도심철도 폐유지 폐부지 푸른길 공원을 한번 산책해 보시겠습니다. 이 길은 제가 이렇게 승리하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이제 쭉 깊이 있는데요. 광주 닭고기 운동도 있고 이 길은 아침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쭉 이 공원이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죠. 20년 된 사이에 제가 서울에 생활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미 이렇게 완성돼 있더라고요. 이 길이 옛날에 그 전 기찻길이었는데
여기는 진월동에서 그 광주대 쪽으로 가는 이 공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효덕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진월동, 주월동, 그 다음에 백운동, 그 다음에 양림동, 산수동, 기림동을 거쳐서 광주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km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시가 처음 생겼고, 여기 주월동, 진월동 도시가 처음 생겼고, 또 여기가 나가는 나주, 장흥, 해남, 근도, 안도 쪽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꽃이, 이거는 꽃땡강나무네. 꽃땡강나무. 이게요. 6월에서 8월까지 피고 열매는 둥글고 8, 9월에 익는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아직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뭐 오용으로 해놨는지 좀 그거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오고 있죠? 얘는 까맸는데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다 덮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을이 깊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겠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쭉 철로가 공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민들을 안식처, 쉼터, 운동, 모든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근방에서 이렇게 맹문동이 이제 소나무가 여기가 많이 이렇게 매크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밑으로 명문동, 그러니까 한약재로 쓴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푸른 길에 여기서 대성로고 쪽에서 바라보는 푸른 길입니다. 제가 가까운 곳부터, 제가 살고 있는 곳 가까운 곳부터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매일같이 운동 나오고 걷는 이 길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나무가 20년 동안 자랐기 때문에 나무들이 제법 큽니다. 20년 됐거든요, 이 길이. 그래서 이렇게 터널을 이루기도 했고요. 여기 저 지구본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50m 가면 강주대에 있는 산을, 얕은 산을 볼 수가 있는데, 그쪽까지는 안 가고 여기에서 아침에 다시 턴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단풍이 많이 들었죠? 단풍이 많이, 지금 이거는 유난히 단풍이 빨리 들었네요. 저기. 그리고 여기가 고양이가 2마리가 언제나 엄마랑 아기 고양이랑 있었는데 오늘 안 나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줄 것이 없어서 어쩔 때는 한번 떡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여기가 시설이 마지막이고요. 시설로서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게 지구본이 대리석으로 있어요. 써 있는데 저는 이제 지구본을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평화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빌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운동하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턴을 합니다. 여기서 소나무가 있고요. 색깔이 아침 햇살에 단풍이 조금씩 든 그 노랗게 약간 든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아침에 나오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시간 놓치고 이제 나중에 나오면 그냥 사람들도 많고 또 뭐 덥지는, 요즘 날씨가 덥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침 그 싸한 그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아침 10시 11시경이나 해라, 물론 좋은 줄 알죠. 그 시간이 아침 공기가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올 때니까. 그런데 그 아침 일찍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나와서 것이 너무 기분 좋거든요. 또 아침 일찍 끝나면, 운동해버리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점도 있죠. 이 길은 갈림길입니다. 우측으로 갈 사람들 우측으로 가고, 오는 사람들은 왼쪽 길로 오고 그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앙상한 나뭇잎들이 다 질 것 같아서 지금 찍어놔 봤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전부 낙엽이 지고 앙상해지겠죠. 물론 앙상한 대로 또 멋이 있습니다만, 오솔길처럼 두 길이 있습니다. 이쪽은 우측으로 가는 사람, 또 오는 사람 있는데 저분은 가면서도 저길로 가네요. 왜냐하면 우측으로 가는 사람은 우측 길로 이용을 하고, 좌측 길로 오는 사람은 그러자 부딪히지 않죠. 충돌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서 있게 공원을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넓지 않는 이런 길에서는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사람은 우측 그렇게 정해놓으면 훨씬 좋은데 사람들이 잘 어쩌다 한 명씩이 그거를 입고 우리가 부딪히고 하는 경우도 있지. 사람은 우측 인식이 옛날에는 사람이 좌측이었잖아요. 일제시대.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오랫동안 좌측 통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우측 통행하는 것에 좀 서투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주월동으로 들어가는 좀 여기서 많이 공연도 하죠. 이쪽에서 좀 넓은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저 우측에서는 토요장터가 생겨요. 저쪽에 자동차를 다 없애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토요장터가 토요일마다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거기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공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페트병이라든지 캔 같은 것이 재생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부 걷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재활용품, 페트병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전부 저기에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다시 모두 동참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죠. 이것이 강북천 마을의 주택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어져서 이 앞체하고 뒤하고 같은 모양으로 대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세 채만 남아있고 다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렇게 돼버렸죠. 그다음에 저것이 이제 아까 지지하고 앞에 두 채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광복천 유래비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광복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처음에 그러는지 되게 광복천 동유공자들이 있고 하는데요. 또 광복천 동유공자 공적비도 있고 그러죠. 이거는 광복천은 1976년도에 그 정부가 주월동 소재 가선부지를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독립유공자 그 후손들에 의해서 조성한 마을인데요. 대지는 50평 정도, 이제 대지는 50평, 건평은 약 24평, 이틀식 주택으로 12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집값은 200만 원이고 정부가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융자는 1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은 50만 원. 입주자는 광복군들이라든지 광주 독립운동 주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3.1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그 주월동의 광복천 외에도 그 서울 수색지구라든지 진관회동이라든지 경기도 강릉시 첩산일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광복천을 조성을 하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광복천의 조성으로 농촌이었던 여기 주월동이 도시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채에서 3채만 남아 있는데요. 이태리식으로 돼가지고 지금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집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뭐 원룸, 투룸 지은 사람들에게 팔거나 아니면 그렇게 지어서 살거나 아니면 빌라 하는 건축업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지금 1976년이니까 고작이야 뭐 42년, 4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가보니까 너무 예뻐요. 괜찮아요. 페인트 같은 거 그런 것만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다 없애고 지금 12채에서 3채만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너무 아쉬웠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 대리식을 지금도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그 우리 한옥 우리 그냥 이렇게 뭐 양식도 아니고 한식도 아니고 하는 지어진 집들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그게 분양했으니까 입자게끔 했으니까 얼마나 싸고 또 좋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서 막내로원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이쪽 저쪽으로 다녀옵니다. 이 길로 해서 내려오는 거죠. 이 길로 해서요. 그리고 여기는 정자예요. 청로정이네요. 청로정. 그러니까 푸른 길 정자죠. 푸른 길 정자. 여기서도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도 공연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여기서 이제 무슨 공연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저 화장실도 이렇게 새로 신설해 놓은 거죠. 원래 화장실 없었는데 그 길에 이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이제 빨갛게 단풍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소리가 막 납니다. 새소리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벌써 숲이 어우러져서 새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새들이 많이.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새소리가 제법 많이 들리죠. 여기서는 백운동을 주월동에서 백운동을 향해서 가는 그 푸른 길입니다. 지금 낙엽들이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머지않아 우수수 다 떨어지겠죠. 여기 이제 맹문동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디선가 모르게 꽃무릇 있잖아요. 꽃무릇이 하나씩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꽃무릇이 막 장관을 이을 때가 오겠죠.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맨발로 운동하는 곳이죠. 여기. 근데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지를 않고 거의 그냥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예쁘게 디자인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일이 신발을 벗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신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분씩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저 나무의 열매가 빨갛게 있습니다.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는데 지금 이 사이로 나무들이 쭉 서 있는 것이 지금은 소소한 느낌 있기 때문에 이제 나무들도 죽어서 소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러겠죠? 단풍이 노랗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가 그 나무 사이로 앉아서 새가 노래를 부르는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짹짹거리고 있습니다. 나무 속에 새 소리가 너무 좋죠. 청아하고 너 강아지 너도 좀 찍자. 아이고 예뻐. 길도 굉장히 고즈넉하고 부럽습니다. 이게 두꺼비에 이게 수도 꼭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푸른길 실개천입니다. 근데 실개천에 물이 없어요. 여기가 실개천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실개천인데 물을 인공적으로 좀씩 이렇게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수도꼭지를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게끔 되는데 오늘은 자연적으로 물이 여기가 고일 리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실개천입니다. 저게 여기로 말라 있습니다. 쭉 여기서부터 저쪽까지가 쭉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까지. 그런데 흐르지를 않은 물은 지금 없는데 여기가 실개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쪽까지 지금
저쪽 거기 지금 노란 나무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백운동 끝입니다. 백운동 여기까지 옵니다. 운동을 여기까지 하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그 집이요. 이것이 푸른길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여기가 더 작은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제법 책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즘에 제가 그 로마인 이야기를 빌렸습니다. 진즉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이 작은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 자 그럼 다음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